예, 안녕하십니까. 글로벌 디펜스 뉴스 팬 여러분. 자, 오늘은요, A형 간염 급속히 확산, 되고 있는데, 지금 북한 탄저균이 만약에 서울에 터졌다고 했을 때, 탄저균을 막을 수 있겠는가, 이제 그런 문제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명을 살리는 방송, 나라를 살리는 방송, 세상을 살리는 방송, 글로벌 디펜스 뉴스인데요. 이게 저희가 이 약자가 GDN으로 됩니다. 글로벌 디펜스 뉴스, GDN인데, 다른 약자가 뭐 있는가 생각해 보니까, God Defense Nation, 이 하나님이 보호하는 국가, 코리아네요. 정말 이제 대한민국은 우리 애국가대로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것 같습니다. 자, 광고는 끝까지 봐주시고요. 구독 신청 눌러주시고, 좋아요 눌러주시고, 그리고 구독 신청 옆에 종을 클릭하시면 삭감 모양이 생기는데, 그 삭감 모양을 클릭하시면은 저희가 방송을 올리면은 여러분 핸드폰으로 갑니다. 자, 핸드폰 알람이 가죠. 자, 저희가 지금 구글한테 어떻게 유튜브한테 어떻게 난타를 당하고 있는지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제목을 갖다가 하나님과 6.25 해가지고 하나님의 천사 이승만 대통령을 방송을 올렸는데 바로 올리자마자 대부분의 광고주에게 적합하지 않습니다. 광고 부적합이 떠버렸습니다. 야, 이거 진짜 너무하네요. 대한민국의 거의 한 절반은 기독교하고 가톨릭인데 이들이 광고 부적절을 하면 참 난감하지 않습니까? 자, 그 외에도 23시 16분에 저희가 우리가 중국을 접수하게 된다. 이게 조회수가 2.3천 회, 그러니까 2,300 정도 되는데 2분 있다가 이거를 클릭하고 딱 들어가니까 1911로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한 400회 정도가 확 내려가 버린 거죠. 이게 이것만 있는 게 아니고 23시 06분에 조회수가 CIA 문재인 제거 작전 해가지고 이게 조회수가 8,200 정도 됐는데 2분 있다가 저희가 이 방송을 탁 클릭을 하고 들어가서 보니까 7.6천, 한 7,600 정도로 한 600회 정도가 내려가 버린 거죠. 예. 그러니까 이게 조회수 조작이 광범위하게 되고 있습니다. 23시 15분에 조회수가 5.4천, 그러니까 LG, 한국철수, 기업들 한국을 이 방송이 조회수가 5.4천, 5,400 정도 됐는데 이게 한 2분 있다가 클릭을 하고 들어가니까 4.9천, 4,900 정도로 한 500회 정도가 조회수가 줄어드는 거죠. 저희가 캡처했던 게 이거 말고 여러 개 더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떴을 때만 그렇지 새벽에는 아예 조회수가 정지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조회수 조작을 통해서 이제 저희의 피를 말려서 광고 매출을 급감시키고 소위 말해서 고사시켜 죽이겠다, 이런 전략인 것 같아요. 저희가 언론사니까 마음대로 이렇게 방송을 이렇게 없애버리고 이렇게 하면은 이게 언론 탄압이 되니까 그렇게는 못하고 조회수를 안 나오게 해가지고 광고비를 안 주고 그러한 방법으로 고사시키겠다, 이런 작전을 지금 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참 아무튼 간에 여러분께서 좀 저희 같은 방송 좀 살리기 위해 가지고 십실반 후원을 좀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뉴욕타임즈가 북한 핵보다 생물학 무기가 더 치명적이다. 이게 2019년 1월 16일 날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근데 지금 최근에 보니까 지금 4월 29일이면 언제입니까? 어제죠? 어젠가요? 오늘이군요. A형 간염 빠르게 확산, 40대가 환자가 72%. 지금 수도권 중심으로 A형 간염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지금 이런 기사가 나오고 있고, 작년에 2,436명이었는데 올해 현재, 그러니까 지금 4월 말 현재 3,597명, 거의 한 1,100명 정도가, 한 60명 정도가 확 늘어버렸습니다. 그럼 물 음식통에 전염되고 있다. 이게 치료제가 없다. 그러고 있고, 원인 파악도 안 되고 있고, 바이러스 잠복기가 50일 정도 되기 때문에 지금 내가 걸렸는지 안 걸렸는지 모른다 이거죠. 50일 후에 나와야 되는데 50일 이후에는 어디서 어떻게 걸렸는지 알 수가 없다는 거죠. 이게 사실은 우리가 이제 우려하는 게, 북한의 화학탄 같은 경우는 우리가 군대에서 가스 이거 하면은 방독면 뒤집어 쓰고 하는데, 그거는 딱 터지면은 얼굴이 따갑습니다. 예. 몸이 따갑고 간지럽고 그런 효과가 바로 나타나는데, 저런 화학 무기가 아니고 생물학 무기, 탄저균이라든지 여러 가지 살인 여러 가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바이러스들은 몸에 잠복을 해가지고 한 몇십 일 있다가 나타나니까 이게 그냥 질병인지 아니면 개인적 질병인 건지 돌림병인 건지
이 북한에 의한 공격인지 사실은 알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원인이 파악 안 된다. 바이러스 잠복기 50일로 길다. A형 간염 증상이 고열, 복통, 구토, 설사 이런 건데 혹시 여러분 중에 이런 게 나오시는 분들은 뭐 이게 병원 가보시기 바랍니다. A형 예방 접종 하는데 뭐 한 6에서 뭐 한 10만 원 뭐 이렇게 뭐 그 정도 이게 싸지가 않은 모양이더라고. 한 6만 원 안팎 여기서 한 10만 원 정도까지 뭐 싸지가 않은 모양입니다. 하여튼 뭐 그 좀 잘 맞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전에 좀 맞으시기 바랍니다. A형 간염 서울 경기 확산 지난해보다 46% 증가. 지금 보시면 뭐 시도별로 대전 615명, 충남 306명, 충북 229명, 인천 212명, 그리고 서울이 1035명, 경기도가 1035명, 서울이 570명인데 이게 지금 뭐 퍼지는 게 뭐 여러 가지 뭐 다양하게 퍼지는데 사실 모른다. 내가 걸리는지 안 걸리는지 모르고 다른 사람하고 가지고 같이 뭐 수건을 쓴다든지 뭐 밥을 같이 먹는다든지 국을 같이 퍼먹는다든지 했을 때는 그냥 기하급수적으로 퍼질 수가 있다. 이거 조심해야 된다. 그렇습니다. 대전은 A형 간염에 홍역에 독감에 지금 이런 것들이 완전 전염성 질병들이 지금 급증하고 있다. 지금 방역 당국이 비상이 이제 걸렸다 이건데 지금 우리가 또 이거 하나 간과해서는 안 될 게 북한산 마약이 지금 북한산 마약이나 북한산 탄저균이 국내에 퍼진다면은 과연 문재인 정부가 이거 막을 수가 있는가? 사전에 적발할 수가 있는가? 그런 거 봤을 때 이 사실상 사전에 적발한다는 게 불가능하다는 거죠. 예. 자, 지금 이 조국 교수 같은 경우는 지금 민정수석이죠. 검찰하고 경찰을 지휘하고 있는 민정수석인데 사회주의 노동자 연맹 산호맹이 뭐냐면은 이 당시에 조직원이 한 3,500명 정도 달했는데 이 지하 조직을 만들어 가지고 대한민국을 전복시키려고 하는 그런 뭐랍니까? 민주노총의 전신이죠. 예. 민주노총의 전신이고 북한 지령받고 활동하던 그런 사람들인데 이 사람이 울산대 교수로 재직을 하다가 1993년에 이제 국보법 위반으로 실형 선고를 받고 이제 복역하고 이제 출소를 해가지고 지금 민정수석이 돼 있는데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간첩 활동을 한 겁니다. 그 간첩 활동을 하다가 감옥까지 갔다 온 사람이 경찰하고 검찰을 지휘한다. 이랬을 때 또 북한하고 연관돼 있다. 그랬을 때 북한 마약이 들어오면은 그 모른 척하고 수사하지 말라고 할 거 아닙니까? 북한에 탄저균이 들어오면은 경찰에서 발견해도 묵살하라고 그런 식으로 지시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다 죽게 생겼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문재인 후보 민주노총 방문 정권 교체하자고 예전에도 그랬고 2018년 7월 3일에도 민주노총 그 위원장을 만났네요. 이 만나서 식사도 하고 이러는데 민주노총이 망한다냐? 이 보시면은 이 과거에는 민주노총 그 홈페이지에 북한 어록들 김정은 찬양 어록들이 수두룩하게 있었습니다. 예. 요즘은 보니까 안 나오더라고요. 예. 근데 지금 경찰을 두들겨 패고 있고요. 국회 담장 마스크 끼고 넘어가고 있고 국회 담장을 두들겨 깨부수고 있고 이 테러리스트죠. 근데 경찰이 무죄 석방을 했어요. 25명을. 그러니까 이 민정수석실에서 이거 봐주라고 이게 지시 내려간 거 아닙니까? 우리가 충분히 그렇게 합리적으로 의심할 수가 있는 거죠. 또 지금 이런 테러리스트를 봐준다. 그러면 북한에서 와가지고 마약을 이렇게 국내에서 팔고 해도 봐준다는 거죠. 이게 못 막는다는 이야기죠. 지금 하여튼 지금 이 민주노총은 도심 테러 집단인데 이런 테러 집단을 청와대가 지금 비호하고 있다. 지금 이건 부산시청에 들어가가지고 강제징용 노동자상을 철거했다면서 그거를 부산시장실을 점거하고 이래 했는데 이 사람들이 지금 난리를 친 게 대구 고용노동청장실 점거, 경북 김천시청 시장실 점거, 홍영표 의원 지역구 사무실 점거, 고용노동부 창원지청 점거, 대검 내부 침입해 연자농성, 유성기업 노무담당 임원 폭행, 거제시장실 난입 공공물건 손상, 국회 무단 진입 시도, 국회 담장 무너뜨리고 경찰 폭행, 무단 진입 시도, 김명한 위원장 등 경찰 수석 불응, 부산시장실 점거. 이거는 청와대에 비호가 없으면 이게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보면요. 경찰이 윤총경하고 유인석 이 버닝썬이죠. 여기에 엮여가지고 네 차례 골프 접대받고 식사 접대받고 경찰관 6명 입건되고 4명 내사하고 있고 막 이런 버닝썬이라는
뭐랍니까 연예인들 그 드나드는 그런 술집 나이트클럽 관련해 가지고 청와대에 문재인 정권의 청와대에 근무하고 있던 경찰 총경이 여기 접대받고 그 경찰들 다 연결됐다 그러면 그 소위 말해 가지고 청와대에서 이 버닝썬이라는 이런 그 연예인들 술집을 뒤를 봐주고 있었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그 뭐 연예인들 공급받아 가지고 성접대 받고 그런 거 하려고 뒤를 봐주고 한 거 아닙니까? 자, 그런데 지금 이거 2017년 8월 24일 기사인데요. 북한 내 마약 거래 확산이 되고 있다. 집권 엘리트층도 관여하고 있다. 지금 그렇게 만약에 북한 엘리트층이 마약에 관여하고 있으면은 지금 북한산 석탄이 지금 들어오고 있는데 관세청도 몰랐다 하고 외교부가 봐주려고 하고 있고 면제부 주려고 하고 있고 그런 것 같으면은 북한에서 야 우리 마약 사과했을 때 한국에서 마약도 충분히 들어왔을 가능성이 있다. 북한 마약이 석탄도 들어오는데 석탄 밑에다가 마약 넣으면 냄새도 안 나겠다. 그거 알기 뭡니까? 그럼 그 밑에다가 마약 밑에다가 탄저균 집어넣어가지고 생물학 무기 들고 와가지고 어딘가 보관했으면은 지금 어딘가 들어와가지고 보관돼 있을 수도 있는 거죠. 우리 그런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는 거죠. 북한 집권층이 마약에 관여한다면 남한의 반입 가능성도 충분히 가능한데 지금 뜬금없이 북한이 이게 지금 MBC 당시 믿었던 페이크라는 이 최근 방송입니다. 예. 이게 지금 2019년 4월 22일 올라온 거네요. 보니까 당시 믿었던 페이크 북 세계 최고의 마약 중독 국가 세계 최고의 마약 중독 국가 이게 가짜 뉴스 추정 나섰는데 이게 북한이 세계 최고의 마약 중독 국가라는 게 가짜 뉴스라고 이 추적에 나선다는 거죠.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이 탈북자들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 그리고 북한이 마약 국가가 아니라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데 이거는 북한의 이런 입장과 동일한 거 아닙니까? 예. 그리고 북한산 마약에 대한 지금 소문이 퍼지자 지금 차단 작전이 들어간 건 아닌지 그런 의심이 됩니다. MBC에서 왜 뜬금없이 북한을 비호합니까? 그러니까 지금 왜냐면 이 지금 물 밑에서는 신종 마약이 돌고 있다. 뭐 한 번도 못 본 마약이 돌고 있다. 뭐 이런 이야기들 그냥 이게 루머인지 아닌지 저는 모르죠. 저희가 마약을 다루는 게 아니까. 근데 연예인들이 광범위하게 지금 마약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러면 그 엄청난 양의 마약이 어디서 나왔냐? 또 다 부산에서 배로 들어왔다는 뭐 그런 이야기가 자꾸 도는데 그러면 배로 그러면 옛날에 같으면 러시아에서 오고 부산은 뭐 러시아에서 마약도 들어오고 뭐 총기도 들어오고 그런 사건들이 많죠. 예. 그래 그거냐 아니면 북한에서 들어온 거냐 우리 정확하게 몰라요. 그런데 뜬금없이 북한 세계 최고 마약 중독 국가 아니다. 탈북자들이 거짓말하고 있다. 아 이게 MBC가 이렇게 이 쉴드 치고 이 나서는 같으면 북한의 마약이 남한에 광범위하게 퍼졌다는 그런 소문들이 이게 진짠갑다 하고 우리는 의심할 수가 있는 거죠. 경찰이 그 체크를 안 하니까 그러니까 뜬금없이 지금 버닝썬, 애나 출국명령, 정당, 중국 돌아감 사형 이 지금 연예인들 마약 사건이 쭉쭉쭉 터지고 있어요. 지금 터지고 있는데 경찰이 버닝썬 내 마약 조직적 유통 확인이 안 됐다. 개인적 음성적 차원이다. 아니 마약이 슈퍼입니까? 슈퍼에서 아이스크림 사듯이 사옵니까? 그 누군가가 그 술집에 공급한 공급책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직적 유통이 확인이 안 됐다. 그리고 개인적 음성적 차원이다. 아 마약 사건을 덮고 있구나. 급격하게 덮고 있네. 왜? 북한에서 마약이 들어온 거 맞구만. 그 소문이 맞네. 우리 국민들은 충분히 그렇게 합리적으로 의심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 지금 문재인이 북한에 돈 퍼주려고 지금 눈이 뻘게 있는데 그러면 마약이 제일 단위 면적당 돈 세게 찔러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경찰 수사 안 하고 있고 민주노총 수사 안 하고 이런 거 보면은 충분히 가능하다. 문재인 정권 차원에서 북한 석탄도 밀반입 하는데 북한 마약은 국내 밀반입 안 했다고 확신할 수 있는가? 경찰이 신속하게 마약 수사를 접고 갑자기 MBC가 북한이 마약 국가 아니다 뭐 이런 이야기 하고 있고 탈북자들이 거짓말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 하는 거 보니까 아 맞구나. 북한에서 마약 들어온다는 게 맞구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경찰이 이 합법적으로 이 단속을 하고 수사를 하는 게 아니라 소위 말해가지고 우리 김정은 찬양하고 하는 그 백두칭송위원회 이런 애들은 수사 안 하잖아요. 근데 우리 그 태양왕 문재인 해가지고 문재인 조롱했다고
그 친구 집에 자고 있는데 쳐들어가 가지고 압수수색 영장도 없이 그 수사하고 애 팬티만 입고 있는데 수사하다가 나가라니까는 죄송합니다 하고 나가고, 또 불러다가 무슨 뭐 모욕죄로 수사한다 그러고, 그런 거 봤을 때는 아, 북한하고 경찰하고 모종의 연관이 있구나 하는 것도 우리가 의심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는 갑자기 검찰이 버닝썬 수사 어렵지만 제대로 파겠다, 대검 연구관을 파견했답니다. 여기 보시면 경찰 유착과 관련해 가지고 경찰 수사는 답보 상태다. 현직 경찰 8명에 대한 구속영장이 신청된 거는 한 건도 없다. 그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대검이 사법농단 사태,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 손해원 부동산 투기 의혹 등 중대하거나 사회적 관심이 큰 수사가 굴러갈 때 대검 연구관들을 해당 근무지에 파견했다. 파견해가지고 이제 계속 자료를 보는 거죠. 예. 그리고 이제 이게 이제 이 버닝썬 경찰 유착 의혹을 중요한 사건으로 보고 충실히 자료 등을 검토한 뒤 사건이 검찰로 송치된 후 적극 수사에 나서겠다는 포석을 풀이된다. 검찰이 경찰권에 대한 통제 기능을 주장하고 있는 마당에 경찰 수사가 제대로 안 됐다면 바로 잡아야 하는 것도 그런 책무도 있다. 라며 이 수사 의지를 이제 대검의 고위 검찰 관계자가 밝혔다는 거죠. 그리고 경찰 유착 관련해서 지금 뭐 경찰 수사는 현재까지 다 보고 경찰총장 윤모 총경을 포함해 유착에 가담한 것으로 의심되는 현직 경찰관 8명을 입건했는데 그들 중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한 피의자는 현재까지 아무도 없다. 아니 청와대에 그 경찰총경이 이 연루됐고 그 뭐 연예인들 뭐 술 마시고 하면 마약하는 건 뻔히 하는 거고, 그러면 청와대, 경찰, 마약 이 카르텔이 있는데 경찰청장이 우리가 수사하겠습니다 한다고 해가지고 그 수사를 제대로 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지금 대검이 나선다. 그러니까 뜬금없이 연예인, 부유층, 자제 등 클럽, VIP, 단톡방, 경찰 본격 재수사랍니다. 재수사. 경찰이 봐주기 수사하다가 검찰이 나선다고 하니까 갑자기 재수한대요. 자, 북한산 마약이 유통된 것 덮으려는 것은 아닌지, 덮으려고 그냥 야 대충 하고 덮어 했는데 검찰이 나선다니까 야 이거 다시 까봐, 그런 건 아닙니까? 뭔가 지금 석연치 않은 구석들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예. 자, 그런데 우리 조국은 이런 수사에 대해서는 뭐 이 수사 책임자가 아무 소리를 안 하고 또 정치 싸움에 또 지금 감나라 배나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민정수석으로서 일을 안 한다는 거죠. 조국 페이스북에 분란 국회 부채질 하냐. 이 청와대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냐면 조국이 자기 페이스북에다가 지금 이번에 우리 국회에서 이게 치고받고 싸우고 하니까는 그 관련해가지고 형법 몇 조 몇 항에 의해서 뭐 어쩌고 그 법조문을 올려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협박하냐 하고 지금 야당에서 난리가 났고 여당은 너는 임마 너 일이나 잘해라 임마 너 뭐 하는 놈이야 그러고 있고. 그러니까 조국이 이 사람은 사시에 패스를 못했습니다. 패스 못하고 그냥 감옥에 가가지고 있다가 이 민정수석이 된 거예요. 서울대 뭐 교수를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은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징역을 살았는데 서울대 교수를 했다. 그리고 민정수석에 왔다. 아 이거는 말이 안 되는데 어쨌든 하고 있어요. 청와대가 인사검증 부실 책임지고 조국을 교체 못하는 이유가 북한산 마약의 국내 유통에 대한 수사를 막아주고 있는 게 조국이라서 그런 건 아닌지 국민들은 지금 매우 의심스러운 거죠. 북한산 탄조균이 국내 반입돼도 경찰이 지금 이 사전에 예방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조국 이 사람이 지금 이래 버티고 있으면은 어쨌든 간에 북한하고 연결돼 있고 대한민국의 폭력, 테러 이런 거는 지금 이 사람이 뒤에서 봐주고 있는 한 어떻게 손을 쓸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은 지금 이 방송을 보시고 있는 국민 여러분들은 조국을 해임시키라고 뭐 청와대뿐만 아니라 자유한국당 그리고 민주당에 계속 압력을 넣으십시오. 전화도 돌리고 카카오톡 SNS도 하고 거기 홈페이지에 가서 댓글도 남기고 그런 활동 여러분들이 살고 싶으면은 그런 활동을 하셔야 됩니다. 예. 자, 북한에 그리고 제가 한마디 더 말씀드리면 지금 동성애를 대한민국 군대에도 보급하겠다 하고 대한민국에 동성애를 보급하겠다는 게 민주당이고 지금 청와대 국가인권계획 아닙니까? 왜 그거 대한민국을 파괴시키는 걸 갖다가
보급하려고 합니까? 그리고 저기 학생 인권 조례를 해가지고 거기다가 여중생이 출산할 권리, 그리고 저기 뭐 동성애 할 권리, 그런 것들을 여중생, 여고생들한테 가르치고 있습니다. 어린 학생들한테. 그러면 이 사람들은 대한민국을 파괴시키겠다는 목적을 갖고서 지금 지금 정치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소위 말해 북한산 마약 탄저균 이런 게 막 마구마구 들어와도 모른 척하고 그냥 난 모르겠다 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식들 지키고 여러분들 가족들 지키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직접 전화 걸고 나서고 해야 된다. 그러지 않으면 다 죽을 수 있다. 그런 이야기를 제가 말씀드립니다. 군이 지금 북한 생물학전에 무방비다. 탐지 백신 기능이 미흡하다. 근데 여기 보면 북한군이나 미군은 백신 맞는데 우리 군은 그런 게 없다. 이래 되어 있습니다. 지난번에 인플루엔자 20만 명분에 대해 가지고 그 약을 북한이 보내라고 한 거 안 보내니까는 뭡니까? 이제 판문점 개성 연락사무소 철수한 거 아닙니까? 북한이. 그게 지금 이 인플루엔자 뭐 탄저균이나 뭐 이런 거에 대한 그 예방 백신이었습니까? 뭔가 지금 석연치 않은 부분들이 지금 계속 연이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북한의 생화학 테러에 대비해서 우리가 민방위 훈련을 실시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자유한국당이나 그 소방방재청이나 뭐 재난안전청이나 뭐 더불어민주당이나 청와대나 야 민방위 훈련하자. 생화학 테러에 대해서 민방위 훈련하자. 지금 북한이 완전히 코너에 몰렸으니까 다 죽자고 할 거 아니냐, 같이 죽자고 할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 해보십시오. 그러면 아마도 문재인 정부는 민방위 훈련을 이런저런 핑계로 안 하려고 할 겁니다. 자유한국당이 강력히 요구를 하시고요. 여러분 목숨은 알아서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미국이 시리아 화학무기 공격에 살인가스도 사용, 시리아하고 북한하고 이게 연결돼 있다는 거 뭐 기사 여러 번 보시지 않았습니까? 이런 가스에 노출되면은 이렇게 수포작용에 얼굴이 이렇게 부어 터진대요. 이렇게 된답니다. 예. 이거는 뭐 또 가스 맞아가지고 다 사망한 가족들. 이거는 미국이 시리아 정부의 화학무기 사용을 사실상 확인한 상황에서 관련 영상이 공개됐다. 이거 거품을 물고 있는 거예요. 예. 영국 일간 더 타임스가 26일 공개한 영상 속에 알레포의 한 젊은이가 신경가스에 중독돼 입에 거품을 물고 있다. 그와 가족은 모두 사망했다. 그리고 애들이 한 방에 이렇게 다 죽어버렸습니다. 예. 이 시신들, 이 전부 다 시신들입니다. 화학가스로 죽은 시신들. 자, 국민 여러분. 북한이 지금 코너에 몰리고 있기 때문에 이 막판에 어떤 그런 다 같이 죽자고,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탱크가 내려온다든지 이러거는 사실상 힘듭니다. 왜냐하면 지금 미군의 헬리콥터가 휴전선 위에 그냥 딱 정지된 상태로 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격추시키라는 거죠. 북한이 격추시키면 바로 폭격한다고.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내려온다. 이거는 남침을 한다, 남하한다. 이거는 사실상 힘든데, 후방을 통해 가지고 저런 생화학 가스, 마약 이런 것들 풀어 가지고 대한민국을 초토화시킬 수 있습니다. 예. 그런데 우리 조국 민정수석은 정치 싸움에 관여하고 경찰, 검찰 제대로 그 수사 통제 안 하고 있고 조폭들 그냥 봐주고 있고, 이러면 이거는 국가로서의 사실상 이 기능이 마비가 된 겁니다. 국민 여러분, 이거에 대해서는 여러분들께서 강력하게 좀 항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 황금알 나는 최첨단 방위산업 삼성은 왜 포기했나? 이 책은요, 우리 이승만 대통령과 박정희 대통령 때 무기 개발을 피눈물 흘리면서 무기 개발을 한 그 비하인드 스토리입니다. 무기 개발로 본 대한민국의 산업화 근현대화 역사인데요. 이걸 또 비리 산업이라 가지고 또 이게 다 죽이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대기업들이 떠나는데, 그래서 저희가 이게 비리가 아니고 최첨단 무기를 만들다 보면은 실패가 거듭난다. 그거를 다 비리라고 때려잡으면 어떡하나. 그런 내용들.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중국이 이제 무너졌을 때 중국을 접수하기 위해서는 방위력, 이제 군비를 증강해야 되고, 인도, 몽골, 베트남, 필리핀 이런 나라들하고 이제 군사 협력을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 그리고 미국의 에너지 패권과 한국의 원전, 소위 말해가지고 문재인 정권이 원전을 반대하면은 어떻게 되는지, 하나님 만나러 간다, 이런 이야기들 쭉 써놨습니다. 그리고 뒤에는 한 몇십 장에 달하는 1940년대부터 최근에 한국군 군사력 훈련하는 모습까지 쭉 사진을 넣어놨으니까요. 이런 책을 좀 많이 사가지고 여러분 보시고 자녀들한테 교육용으로 좀
선물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자녀들이 이상한 교육에 빠져가지고 이 약간 성향이 이상하게 바뀌었는데 뭐 많이 이제 조금 돌아오는데 큰 기여를 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여러분 잘 살아남으시고요. 아까도 보시다시피 저희가 지금 많은 탄압을 당하고 있습니다. 예. 여러분께서 17반으로 후원을 해주시면은 God Defense Nation, 이 대한민국을 하나님이 지키는 이 대한민국을 지키는 파수꾼이 되는데 저희가 크게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생하셨습니다.